안녕하세요. 아키텍처 전환팀 황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PI 퍼스트로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예제로 살펴보는 API 퍼스트 개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좀 생소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개발 과정이 흘러가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직접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 과정 동안 주로 라이브 코딩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API 퍼스트 개발을 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흐름으로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각 단계별로 직접 구현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왜 API 퍼스트 개발을 하면 좋은지일까인데요. 첫 번째로 공급자 입장보다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API를 설계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설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PI 추상화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부 구현 후에 설계된 API는 내부 추상화 수준이 노출되거나 종속되기 쉽죠. 하지만 API를 내부 구현보다 더 먼저 설계하면 내부 추상화 수준과 어느 정도 절연된 추상화 수준을 갖기에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이른 시점에 사용자와 API 스펙을 논의하고 변경하기 용이해집니다. 아무래도 내부 구현 후 만들어진 API를 변경하려면 내부 구현까지 같이 덩달아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비싸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부 구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미룰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의 머릿속을 뭔가 내부 구현과 API 구현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추상화 수준을 뒤섞지 않고 단순하게 유지하기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개발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게는 먼저 이 샘플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델링할지 개념적인 모델링을 좀 해보고, 그리고 필요한 API를 좀 리스트업을 해본 다음에 실제로 API를 먼저 설계하고 구현을 할 거고, 그 과정에 문서화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핵심 도메인 모델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아까 위에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생각했던 개념적인 모델들을 실제 도메인 모델로 구현해보는 단계가 이 단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용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로 동작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의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구현할 이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간단한 할일 관리 애플리케이션에서 API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겁니다. 세 가지의 기능만 있고요. 할일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할일을 목록을 조회하고, 할일을 삭제하는 이 세 가지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만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목록 조회 같은 경우는 페이지네이션도 없는 정말 모든 할일을 다 불러오는 아주 간단한 그런 조회 기능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개념적인 모델링을 할 건데요. 이 개념적인 모델링은 어떤 실제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다기보다는 실제로 컨셉 정도의 레벨에서 멘탈 정도의 그 멘탈 모델에서 실제 모델들이 어떤 관계들을 갖고 있는지 좀 그림을 그려보고 큰 그림을 잡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샘플 랩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이 할일 모델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개념적인 모델링이라는 것이 딱히 이렇게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들을 쭉 뭐 펜을 이용해서 종이에 그려본다든지, 그리고 그 모델들 간의 관계들을 한번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API들을 구현할지 대략적으로 이 단계에서 리스트업을 해보면 좋습니다. API를 먼저 개발하는 개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샘플랩에서는 할일 등록, 할일 목록조에 할일 삭제를 이런 식으로 HTTP 메서드와 URI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어느 정도 구현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가 되었으면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실제로 이제 API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 API를 구현하는 컨트롤러를 구현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API 컨트롤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웹 MVC 테스트라고 하는 그 스프링이 제공하는 테스트를 작성할 건데요. 이때 스프링 레스트 독스를 이용해서 테스트 드리븐으로 문서화도 같이 할 겁니다. 스프링 레스트 독스는 이 밑에 제가 링크를 참고 섹션에 달아놨는데요. 테스트를 만들면서 REST API의 문서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프링 레스트 독스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스프링 레스트 독스 공식 문서를 보시면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셋업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테스트 작성을 하면서 스프링 레스트 독스를 이용하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API 컨트롤러를 구현하면서 API 컨트롤러가 주로 협력하는 부분이 바로 응용 서비스인데요. 응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목격체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만 발견할 거고 실제 구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 구현은 맨 마지막 단계로 미룰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구현을 실제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 어떻게 문서가 나오는지, API 문서가 나오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를 실제 구현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패키지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하위에 API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들을 둘 건데요. API 컨트롤러들을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투드 컨트롤러는 REST 컨트롤러일 거고요. 네. 참, 이렇게 컨트롤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이 보일러플레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게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보일러플레이트를 보시려면 이제 build.gradle 파일을 보셔야 할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익숙하신 플러그인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디펜던시를 보시면 롬복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 웹, 스프링 웹 MVC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스웨거 UI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 스프링 독 오픈 API UI라고 하는 디펜던시를 추가해놨습니다. 이 스웨거,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디펜던시도 있기는 한데요. 스프링 폭스와는 조금 다른 녀석이긴 하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퍼시스턴시가 실제로 붙은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 그러니까 JPA 리파이터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H2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 디펜던시와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타터 테스트와 이제 스프링 레스트 독스가 둘 다 테스트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작성하면서 다큐멘테이션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레스트 독스의 동작 방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스키 닥터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얘는 결국 최종적으로 스프링 레스트 닥스를 이용해서 작성한 API 문서를 정적인 HTML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스트 태스크와 아스키 닥터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와 연관된 태스크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투두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투두 컨트롤러 작성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REST 컨트롤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봤듯이 todos라고 하는 이 URL, 베이스 URL 가지고 액션에 따라서 메소드를 달리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URI 패스를 넣을 거기 때문에 리퀘스트 매핑을 to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o도스는 투두 컨트롤러는 테스트를 같이 작성하면서 만들 거죠. 이 테스트는 이제 웹 MVC 테스트를 테스트로 작성을 할 거고요. 웹 MVC 테스트는 투두 컨트롤러에 대해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투두 컨트롤러 테스트는 스프링 익스텐션이 필요하고요. JUnit 5에서 지원되는 Extended With라고 하는 이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테스트 하니스를 같이 지원받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REST 다큐멘테이션 익스텐션이라는 것도 같이 이용을 해야 이 테스트와 함께 API 다큐멘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ock MVC가 필요한데요. mock이 아니라 mock MVC죠. mock MVC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mock MVC를 보통 테스트 가이드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REST 다큐멘테이션 설정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이 자동으로 만들어준 만들어준 빈을 오토와이어드 해서 쓸 게 아니라 직접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요. mock MVC는 mock MVC 빌더라는 걸 통해서 직접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스프링 익스텐션을 통해서 MVC 테스트의 그 웹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해볼게요. 컨텍스트를 갖고 그 다음에 apply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REST 독스의 다큐멘테이션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다 REST 독스의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REST 다큐멘테이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라는 애가 필요하고요. 또 인포트를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빌드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mock MVC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제 getToDos에 대한 테스트를 만들어 볼까요? 할 일 목록 조회죠. 할 일 목록 조회를 mock MVC를 이용해서 ToDos인데
컨텐트 타입은 애플리케이션 JSON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스테이터스가 is OK 이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까요? 네, 퍼폼은 스로우를 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가 당연하지만 실패하겠죠. 왜냐하면 스테이터스가 200이 아니라 나파운드 404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라우트를 get 메서드에 대한 라우트를 구현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get 매핑으로 구현을 할 건데 자 어떤 API가 될 거냐면 response entity를 리턴을 할 텐데 목록 조회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to do response 리스트를 리턴을 할 겁니다. 그래서 get to do 라고 할 거고요. 자, to do response는 응답용 DTO죠. 그래서 DTO 패키지에다 넣겠습니다. to do response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프로퍼티로 private final로 해볼게요. 미터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id가 하나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컨텐트 내용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다 필요로 하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생성자를 요즘 많이 쓰는 스타일이 뉴로 만들지 말고 그냥 오브라고 하는 스태틱 메서드 네임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건 취향인 부분이라서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아니면 팀에서 쓰고 계신 컨벤션이 있으시면 그걸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getter 정도는 만들겠습니다. 나중에 속성을 봐야 될 거니까요. 그리고 비교할 일들이 많을 테니까 이퀄 된 해시 코드를 그냥 디폴트 구현으로 해서 럼복의 디폴트 구현으로 써볼게요. 자, 그리고 리스트도 를 해주고요. 자, 이런 다음에 get todos죠. get todos는 결국 to do 서비스를 통해서 to do response를 가져와야 돼요. to do 서비스라는 녀석이 아직 없는데 얘는 get todos가 될 거다. 라고 기대를 할 거고요. 그리고 return response entity OK to do responses 하면 to do response를 스테이터스 OK로 리턴하는 간단한 API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to do 서비스를 이제 속성으로 가져야겠죠. 자, to do 컨트롤러가 아니라 to do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고 to do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로 만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to do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만 발견할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만 만들어두고 실제로는 모킹을 할게요. 자, to do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러면 get to d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발견되었죠. 그리고 컴파일이 되는 상태가 됐고요. 다시 테스트로 돌아가 보면 테스트에 여전히 통과하지 않아요.
왜 통과하지 않냐면 투두 컨트롤러에서 지금 의존하고 있는 투두 서비스의 모기 인스턴스가 투두 서비스 인스턴스가 주입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투두 서비스를 모킹 해보죠. 투두 서비스를 모킹하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스프링이 제공해주는 목빈을 이용해서 간단히 모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투두 서비스를 주입을 받는 처리를 안 해놨네요. 하고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인젝션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오토하이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인텔리제이가 자동으로 스프링 빈 설정을 살펴보고 실제 투두 서비스의 어떤 그 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에러를 리포팅 해주는 건데요. 실제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실제 빈을 생성하게 되면 이 부분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일단은 그렇구나라고 인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번에는 통과했죠. 통과는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것만 알아보기에는 너무 간단하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실제 내용도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을 하는지 살펴봐야죠. 자, 여기서 이 내용을 JSON 스트링을 직접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저는 오브젝트 래퍼를 이용해서 우리 그 투두 리스판스 객체를 직접 모킹하고 그 객체를 투두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래퍼를 통해서 JSON으로 이렇게 시리얼라이즈 되는 거로 테스트하는 걸 선호해서요. 오브젝트 래퍼를 직접 이용해 볼게요. 오브젝트 래퍼는 스트링이 제공해 준 녀석을 그냥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to-do responses가 될 거고요. 네, to-do responses는 리스트의 to-do response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형태로 들어올 거냐면 2개 정도만 만들어 볼까요? 1, 1, 2고 그래서 2개의 to-do response가 있을 거고요. 얘가 리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당연히 실패되겠죠. empty response가 왔는데, empty bear의 response가 왔는데, 랭스가 0인데 2개가 없다. 자, 이제 모킹이 필요하죠. 실제로 서비스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2개의 투두 리스판스가 들어있는 리스트를 리턴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니까 그 서비스가 reproduce를 하면 그 response를 리턴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보면 네, 테스트가 통과합니다.
테스트가 통과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아주 간단한 이제 API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API도 구현이 됐는데, 그러면 이 API에 대해서 어떻게 스프링 REST doc스를 이용해서 다큐멘테이션을 하는가인데요. 자, 스프링 REST doc스는 and do라고 하는 이 메소드 체인을 이용해서 다큐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큐먼트라고 하는 녀석을 스태틱 임포트 하고요. 여기서 아이디를 줍니다. 이게 문서의 아이덴티파이어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get todos라고 메소드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정도만 해보고요. 자, 테스트는 뭐 당연히 통과하고요. 빌드 결과 디렉토리 가보시면 generated snippets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가 보이시게 되고요. 여기에 보면 get todos라고 하는 방금 여기서 아이디로 준 이 서브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이 서브 디렉토리에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ASCII 닥인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컬 리퀘스트 같은 걸 열어보면 우리가 방금 구현한 API를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컬로 그런 샘플이 들어있고, HTTP 리퀘스트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HTTP 리퀘스트가 문서화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HTTP 리스판스를 보면 어떤 리스판스를 보여주는지 이런 식으로 헤더와 그다음에 리스판스 바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리스판스 바디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리스판스 바디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API 라우트에서는 이제 리스판스 바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이 아이덴티파이어 다음에 실제 요청이나 응답에 사용되는 필드들을 문서화를 해주면 됩니다. 리스판스 필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리스판스 필드들을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필드에는 얘는 단일 그 엔트리가 아니라 배열 형태로 내려오는 목록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런 배열 형태로 내려온다라는 거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description, 메소드 체인이 형태의 API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할 일 목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prefix가 배열이고 그 JSON 패스 같죠. id라는 필드가 하나 있고요. 얘는 할 일 ID. 그리고 그다음에 필요한 게 컨텐트, 할 일 내용이라는 필드 두 개가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 getToDo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response fields라는 게 생겼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다큐멘테이션을 작성한 필드에 대한 설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꿰어서 실제 문서로 만드느냐면은 이 디렉토리에 보시면 ASCII 닥 doc스, src doc스의 ASCII 닥, 그 다음에 index.a 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서가 결국 index.html을 최종 생성해주는 그런 ASCII 다큐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를 미리 해놨는데 작성을 해놓고 방금 할일 목록 조회에 대해서 문서를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주석을 펴보면 이런 식으로 방금 생성된 ASCII 닥들이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매크로를 사용했는데 뭐 include라고 하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각 스니핏을 개별적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프링 레스트 독스의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어떤 레이아웃이나 약간의 데코레이션적인 요소들 같은 것들도 이런 식의 어떤 지시자,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좀 설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등록과 삭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이브 투두를 먼저 해볼까요? 세이브 투두는 목 MVC를 이용해서 perform post 투두스인데 컨텐트 타입은 역시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이고요. 그리고 컨텐트 내용이 이제 필요해지죠. 컨텐트 역시 이제 제이슨을 오브젝트 매퍼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리퀘스트 오브젝트를 제이슨으로 직렬화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리퀘스트라고 해볼까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리퀘스트는 리퀘스트가 되겠죠. 리퀘스트는 BTO에 만들 거고요. 리퀘스트 바디인데요. 리퀘스트 페이로드인데요. 리퀘스트 페이로드를 한번 간단하게 나온 김에 정리를 해보죠. 리퀘스트 페이로드는 사실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너무 요구사항이 단순하기 때문에 내용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얘도 역시 그리고 get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이슨이 리퀘스트로 이제 역직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노아그즈 컨텐트가 필요해요. 자, 역시 얘도 편의상 equals and hex 코드를 럼버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대략 이런 모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퀘스트는 to 리퀘스트 그래서 할 일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아마 exception을 안 던져서 그럴 텐데요. 그러면 얘는 또 상위 exception으로 던지면 실행을 해볼게요. 테스트가 통과해버리네요. 통과해버리죠. 근데 왜 테스트가 통과하냐면 엑스페트를 안 줬기 때문에 스테이터스가 얘는 is created로 해볼게요. 그러면 404가 나오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아서 4050가 나오는군요. 메서드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걸 해보죠. 포스트 매핑은 얘는 투두 리스판스 하나를 리턴할 거예요. 방금 사용자가 요청한 그 할 일이 생성되고 나면 걔를 리스판스로 줄 겁니다. 세이브 투두라고 하고, 그리고 세이브 투두는 리퀘스트 바디가 필요하죠. 페이로드를 받죠. 리퀘스트 페이로드를. 그래서 리퀘스트 바디가 하나 들어올 텐데 얘는 투두 리스판스에 투두 리퀘스트에 리퀘스트일 거고요. 리퀘스트 페이로드일 거고요. 그다음에 투두 리퀘스트가 투두 서비스에 세이브 투두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얘는 투두 리스판스를 하나 줄 겁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엔터티의 스테이터스가 HTTP 스테이터스에 created로 우리는 설정을 할 거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생성이 되었다면, 그리고 body는 to response를 리턴할 겁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를 인터페이스 발견했으니까 인터페이스의 정의를 선언을 해주고 다시 테스트로 돌아가 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테스트가 실패해야 정상이겠죠. 통과하네요. 왜 통과하냐면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경우에 실제로 목 HTTP 리스판스가 어떻게 왔는지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면 축하지 마시고 한번 찍어보면 좋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 always do라고 하는 목 MVC 빌더의 이 API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print라고 하는 녀석을 입력하도록 해주면, 그러면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목 리퀘스트와 목 리스판스를 직접 볼 수 있고요. 실제로 201로 왔어요. 스테이터스만 지금 end expect로 해서 어서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자체가 지금은 통과되는 게 정상인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더 기대하는 바가 컨텐트의 내용의 제이선이 투두 리스판스 제대로 우리가 지금 요청한 리퀘스트의 그 투두가 만들어져서 투두 리스판스를 오는지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 줄 건데, 얘가 아니라 투두 리스판스는 ID를 갖고 있는 리퀘스트의 컨텐트 내용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해보죠. 그러면 이 테스트는 실패해야겠죠? 예, 실패했습니다. 어서션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바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 파싱할 수 없는 제이선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실제 투두 서비스가 우리가 기대하는 투두 리스판스를 응답하도록 리턴하도록 한번 버킹을 해보죠. 자,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이 리스판스를 리턴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테스트가 통과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네, 테스트가 통과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바디가 들어와 있죠. 근데 이 바디를 보시면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좀 귀찮지만 이런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캐릭터 인코딩을 강제로 UTF 파일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나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소소한 팁이고요. 보시면 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실제로 API가 투두 서비스를 모킹한 상태로 동작하게 되었고요. API 구현이 되었고요. 그러면 역시 이 API도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죠. 엔두 위에서 보시면 엔두 API를 이용해서 다큐먼트는 얘도 마찬가지로 위와 유사한 컨벤션으로 save to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디렉티브도 있긴 합니다. 메서드 네임, 메서드 대시 네임이라고 하면 케바 케이스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 메서드를 보고 그럼 당연히 save 대시 to 소문자 to 이렇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API 경우에는 request response의 문서화가 다 필요한 그런 API입니다. 그래서 request page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문서화를 한번 볼게요. 컨텐트라는 필드 하나만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를 추가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response 필드는 위에랑 비슷해요. 위에 getToDos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PI가 많아질 경우에 중복되는 문서화 부분들을 따로 익스트랙션을 해서 테스트 리팩토링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가져다가 써볼게요. 자, 그래서 돌려보면 네, 테스트가 통과하고 save to do라고 하는 폴더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한번 제가 문서화를 응답 필드의 아이디를 문서화를 안 해볼게요. 문서화를 빼먹었다. 그러면 테스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냐면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이 리스판스 페이로드에 보이는데 아직 다큐멘테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API의 요청이나 응답 그리고 어떤 페이로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필드들이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누락하지 않고 문서화할 수 있는 그런 체크도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리면 성공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인덱스 A.에 가서 할 일 등록도 풀어주면 문서화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ave to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delete to도가 남았어요. 할 일 삭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delete to라고 하고요. MVC delete를 id가 지정이 되죠. id는 i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타입은 application JSON 그래서 expectation의 스테이터스가 no content로 해볼까요? 네. delete는 비교적 API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 id는
딜리트가 임포트가 안 됐군요. REST 다큐멘테이션 리퀘스트 빌더즈의 딜리트를 임포트 하시면 되고, 얘는 롱이고 아이디를 1로 해볼게요. 그리고 네, 그래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실패가 되는 게 맞죠. 실패가 되는 게 맞고, 이 상태에서 실패된 이유를 한번 보고, 404니까 바로 API를 구현해 봅니다. 릴리프 매핑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esponse 엔터티가 이번에는 뭐 노 컨텐트니까 없습니다. void 주고요. 그 다음에 릴리프 매핑에서 빠졌네요. 네, ID가 필요하죠. 얘는 pass variable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롱의 id죠. 그리고 투두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투두를 지워야죠. 투두 서비스 delete 투두. 그 다음에 id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response entity. 그다음에 no content에 그러면 API가 간단하게 구현이 됐고요. 그리고 다시 테스트 들어가서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요. 네, 테스트는 잘 통과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테스트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delete라고 하는 그 서비스 메소드가 뭔가를 응답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 메소드가 잘 호출됐는지 베리파이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o do 서비스 list id 여기 와야 되죠. 네. 그래서 베리파이를 해보고 to do 서비스 딜트가 호출이 되었다면 저 아이디로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고 한번 확인 정도 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테스트는 되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죠. 그 메소드 네이밍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이 API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바디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패스 파라미터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이 필요하죠. 여기서 보이는 이 아이디라는 패스 파라미터즈라고 하는 API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하고 파라미터 with name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필드를 다큐멘테이션 하면 다큐멘테이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delete to도라고 이렇게 또 서브 디렉토리가 생겼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index a 닥에 가서 나머지 할래 삭제도 추가를 해주면 API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index a 닥을 갖고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적인 파일을 만들까, index.html 파일을 만들까 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build.grade를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build.grade 파일에 보면 이 ASCII 닥터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 태스크가 보면 태스크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까 우리가 작성한 스프링 투두 컨트롤러 테스트가 실행이 돼야
이 위에 있는 generated snippets에 있는 이 파일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1차로 생성하고 그런 다음에 ASCII 닥터라고 하는 이 플러그인이 이 src docs ASCII doc index a.doc 파일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를 먼저 돌리죠. 그리고 ASCII 닥터 테스트가 실행이 되고요. 워닝이 뭐 잔뜩 떨어지긴 했지만 문제없이 태스크가 실행이 됐고 이 빌드의 ASCII 닥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또 서브 디렉토리로 HTML5라고 있고요. 이 index.html이라고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CSS 실제로 데코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 파일 하나에 이제 다 우리가 아까 자동으로 생성시킨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죠. 실제로 프리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 하나에 다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CI 서버에서 테스트까지 수행하고 저 ASCII 닥터라고 하는 테스트까지 수행을 하게 만들어서 젠킨스 같은 CI 서버에서 저 파일이 위치가 되게 한 다음에 저 경로를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께 공유를 하신 다음에 API에 대해서 한번 스펙을 논의하시고 그리고 수정된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뭐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 파일을 그냥 뭐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단순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부트 자르 같은 태스크에다가 이 파일을 스태틱 그 리소스가 있는 디렉토리로 복사하도록, 카피하도록 그렇게 뭔가 설정을 좀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은 실제 그 부트 자르 파일을 실행했을 때,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됐을 때 index.html을 특정한 그 경로에서 서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API들을 테스트 드리븐으로 구현하면서 그리고 문서화도 테스트 드리븐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핵심 도메인 모델들을 구현을 해야 돼요. 핵심 도메인 모델 구현이라고 하면 도메인 모델을 다 구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개념적인 모델링을 할 때 생각해봤던 모델들을 핵심적인 부분들만 최소한의 부분들만 구성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샘플랩은 뭐 투두라고 하는 단 하나의 도메인 모델이 존재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애플리케이션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적으로 발견되는 속성들 같은 것들만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영속되고 잘 조회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신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델들이 또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 텐데 그 엔터티 그래프가 제대로 잘 영속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잘 그래프가 조회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단계에서 간단하게 테스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 단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단위 테스트보다는 이 모델들이 잘 영속되고 조회되는지의 테스트를 또 해보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데이터 JPA 테스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스프링 부트 테스트로 간혹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 테스트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테스트 컨텍스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JPA 테스트를 통해서 영속성까지만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도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유일한 도메인 모델인 푸드를 만들어 볼게요. 푸드 모델은 패키지를 다르게 해볼게요.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도메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도메인에다가 푸드 모델을 만들 거고요. 푸드는
엔터티죠. 엔터티인데 간단하게 아이디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트가 하나 있겠죠. 그다음에 얘는 아이디가 예, 아이디 애노테이션이 필요하고 아이디 애노테이션은 generated value인데 아이덴티티 타입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터가 필요하겠죠. 엔터티의 세터를 기본적으로 추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후드라고 하는 모델을 어떤 일관된 방식으로 생성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는 게 낫지, 그냥 단순히 노 아규먼트 생성자를 만들어서 셋셋셋셋 하게 되면은 이 투두라는 모델이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경우에는 아이디랑 아규먼트, 컨텐트라고 하는 이 필드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위험이 적은 모델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 투두라고 하는 녀석도 리파이터리가 필요하죠. 리파이터가 필요한데 API 리파이터리를 이용할 겁니다. 투두 리파이터리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투두 모델에 대한 롱 아이디를 갖는 인터페이스고요. JPA 리파이터리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델에 대한 정의는 사실 끝났어요. 하지만 실제로 잘 동작을 하는지 영속성적인 측면에서 한번 테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툴 리파이터리 테스트를 만들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JPA 테스트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얘는 스프링이 생성해준 리파이터리 인스턴스를 이용해야죠. 여기서는 뭐 시간 관계상 어떤 테스트의 맥락들을 이렇게 분리하진 않고 한번 세이브 해보고 조회해보고 삭제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볼게요. 테스트 세이브 save and get and 뭐 delete 이렇게 이런 걸 해볼까요? 네. 자, 투두 모델 세이브할 투두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세이브할 투두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도 저는 이제 오브라고 하는 생성자 팩토리 메소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할 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두에 돌아가서 얘는 럼버그를 이용해 볼게요. 라그지를 하지 말고요. 그냥 만들어 볼게요. 컨텐트라고 하고요. 얘는 투인데 그럼 컨텐트가 컨텐트 투이죠. 하면 잠깐만요. 네. 도장을 투두를 만들었고요. 도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saved to도가 리턴이 되죠. 자, 그러면 assert를 해볼게요. saved to도는 to save랑 같나? 예, 하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비교가 돼야 되니까 equals 하시 코드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아이디만 갖고 비교를 해보죠. 네. 네, 잘 통과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삭제도 해볼게요. delete by id로 해볼까요? 네, save to do 이렇게 id 하고 to repository에 exist by id 해보면 is 활성화가 됩니다. 요 전에는 true겠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모델을 실제로 영속하고 조회하는 것들을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 더 테스트를 정제해서 테스트 자체가 좀 더 읽히기 좋은 형태로 작성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시간 관계상 좀 의식의 흐름대로 테스트를 만들어 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투두라는 모델을, 도메인 모델을 구현을 했고 그 도메인 모델에 수반되는 저장소, 투두 리파이터리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거는 사실 뭐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투두 모델의 핵심이 되는 속성들만 정의를 했고, 그리고 리파이터리도 그냥 뭐 추가로 인터페이스를 추가하지 않고 JPA 리파이터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응용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네요. 응용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도메인 서비스하고는 다르죠. 응용 서비스는 도메인 객체들과 협력해서 유즈 케이스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용 서비스 자체가 어떤 도메인 로직을 들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요소가 많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용 서비스 자체는 이런 도메인 객체들이 객체들의 어떤 행위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중재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응용 서비스에서 어떤 응용 서비스에 구현된 로직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협력 객체들과 잘 협력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도메인 서비스들이 약간 이 핵심 도메인 모델 구현해서 발견되지 않은 인터페이스들이 있다면 그런 인터페이스를 발견하면서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발견된 인터페이스들이 테스트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한 게 아니라 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단위 테스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리파이터리의 인터페이스가 추가했다 그러면 리파이터리 테스트에 추가해보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단계인 응용 서비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응용 서비스는 아까 우리가 투두 서비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두 서비스를 구현하는 임플리멘테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투두 서비스 툴이라고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서비스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메소드를 다 구현하면 되겠죠. 자, 저는 인텔리제이의 코드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 스톱에 to-do 커멘트가 달리고 그다음에 런타임 익셉션을 이런 식으로 던질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메소드 스톱을 만든 다음에 바로 컴파일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테스트에서 실제로 이 getUsed 같은 스톱을 호출했을 때 이 익셉션이 그냥 던져지겠죠. 자, 그러면 to 서비스 인풋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중요한 거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아니라 단위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to 서비스 테스트할 대상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new 해서 만들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to-do를 먼저 해볼까요? 자, to-do 서비스 to-do는 to-do responses인데 to-do response를 해볼게요. 아니, 잘못됐네요. to-do responses를 어서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서스탯이 잘못 인풋 했네요. 사이즈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해볼까요? 테스트가 실패되죠. 왜냐하면 아직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결국 투두 서비스 인풋은 투두 리파이터리로부터 투두를 얻어와서 투두 리스판스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투두 리스판스, 투두 리파이터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럴 거고 투두 리파이터리에 대한 생성자가 필요하죠. 네. 서비스. 이게 제대로 안 되네요. 문법을 이용해서 넘어가죠. 네. 그리고 투두 리파이터리에 find all을 그냥 단순히 호출해 보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페이지네이션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패치해올 투투의 범위가 전체이기 때문에 풀스캔을 할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얘는 리스판스 바뀔 거고 id 컨텐트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보기 좋게 좀 계행을 해 보면 투두 모델을 가져와서 투두 리스판스로 변환해서 그러고 리턴을 할 겁니다. 돌아가 볼까요? 네. 자, 보면 이제 투두 서비스 인풀은 투두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협력하는 객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투두 리파지토리를 주입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투두 리파지토리를 해줄 건데요. 투두 리파지토리를 워킹해야죠. 실제 구현을 쓸 게 아니라. 그러면 투두 리파지토리는 모키토를 이용해서 모킹을 해볼 건데요. 그리고 투두 리파지토리로 주입을 해주면 다시 테스트를 돌려볼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자, 보면은 이번에는 익스펙트 했던 기대했던 투두 리스판스의 사이즈는 1이었으나 0이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테스트가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전진을 한 거죠. 그러면 모킹을 한번 해볼게요. 투두 리파지토리가 실제로 find all을 호출했을 때, 투두 리파지토리 find all을 호출했을 때 하나의 투두 리스판스를 왜는 여기 있어야죠. 모킹은 호출해줘야 되죠. 리스판스가 투두 리스판스가 아니죠. 그죠? 아하하. 네. 투두를 리턴해야 되는데 얘는 컨텐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도 필요하죠. 아이도 필요하니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고 컨텐트고 따로 해서 아이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리턴을 할 수 있게 워킹을 했고요. 그러면 이 사이즈는 여기를 기왕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통과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베리파이도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빙한 투두 리파지토리가 잘 호출되었는지 이거는 사실 위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모킹이 잘 되었기 때문에 통과한 부분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좀 더 복잡해지면 테스트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getTools 테스트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투 서비스 인풀 테스트는 아무런 그 익스텐션 없이 만들어진 정말 순수한 단위 테스트인데 메인 5의 extend with 이 테스트 하이스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모키토가 텍스트 익스텐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고 얘를 목 애노테이션을 주면
다시 돌려보면 여기 포인트 익셉션이 나오는군요. 목이 네네. 이렇게가 아니라 네. 요런 식으로까지 해 줘야죠. 목이 바뀌었군요. 네. 이해 바랍니다. 요렇게 해 주면 네 이게 뭐냐면 얘는 모킹할 대상에는 목 애노테이션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목들을 주입할 서브젝트 오브젝트에게는 인젝트 목스라고 하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여기서 목 애노테이션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이 오브젝트에 다 들어갑니다. 네, 투두 서비스라고 하지 말고 투두 서비스 인풀이라고 해줘야죠. 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테스트 통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이브 투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이브 투두는 투두 서비스에 세이브 투두 해서 리퀘스트를 만들면 리퀘스트가 할 일이면 세이브 투두는 투두 리스판스를 응답할 텐데요. 이게 일단은 낱널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구현되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다시 들어가 봅니다. 투두 리파이터리에 세이브를 할 건데 리퀘스트에서 컨텐트만 가져와서 세이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이브드 투두를 투두 리스판스로 변화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는 세이브드 투두의 아이디와 내용을 이렇게 생성해서 반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테스트로 돌아갑니다. 테스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실행이 됐는데 이번엔 럴 포인트 익셉션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이브 투두가 실제로 투 리파이터리부터 세이브 투두가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모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투두 리파이터리가 세이브를 하는데 리퀘스트에 컨텐트로 투두가 세이브 돼야 된다고 요청이 되면 메소드 콜이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id 1에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 하는 내용에 투두를 리턴하도록 워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볼게요. 네, 테스트가 잘 통과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리피케이션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마지막에 세미콜론 닫았군요. 네, 베리피케이션까지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트 투두를 보내보죠.
자, 딜리트 투두는 되게 단순합니다. 투두 서비스에 딜리트 투두를 특정한 아이디로 해보면 이게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 이렇게 행위만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요. 역시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서 구현으로 돌아가서 딜리트 my 아이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구현이 간단하게 끝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모킹할 게 없죠. 실제로 리파이터리의 delete by id 메서드가 호출됐는지를 한번 베리피케이션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으로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 메서드까지 실제로 구현이 되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실제 우리가 구현한 API들이 잘 동작하는지 스웨거 UI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왔고요.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스웨거 UI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 스웨거는 그냥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스프링폭스 스웨거가 아니라 스프링독 오픈 API 스웨거이고요. 오픈 API 스펙 3.0을 지원한 스웨거입니다. 우리가 구현한 API들이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한번 할례를 등록하고 조회하고 삭제해 보겠습니다. 하나 등록을 했고요. 크리에이티드로 응답이 잘 왔고 리스폰스 파트도 보이네요. 그리고 등록을 해보면 이렇게 잘 보이고 등록된 두 개의 할 일이 잘 조회되는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아이디 2번 할 일을 삭제를 하면 no 컨텐트로 코드가 들어오고 실제로 다시 조회를 해보면 첫 번째 할 일만 그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까지 설명드렸던 자료들은 제가 GitHub에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URL을 공유를 드릴 테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프로젝트에 와보시면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랑 코틀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코틀린은 그냥 참고로 제가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자바 투두앱 보일러플레이트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한번 쭉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에 있는 이 백명성님의 ATD 이그젬플이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레퍼런스 문서들은 스프링 레스트 독스라든가 스웨거와 관련된 비교들 이런 것들이니까요. 한번 확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뭔가 해보시다가 아니면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아키텍처 전환팀 황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